매주 화요일에는 색다른 김앤김이 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색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김앤김. 어제 작가분이 전화가 와서 뭐라고요? 오늘 나올 수 있겠냐고. 개혁신당. 예. 아니 이준석 대표가 그 여론조사 2위를 일단 두 번째로. 뭔 일 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예. 아이고 그 명태균 씨 얘기 많이 할 건데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예. 그냥 가겠다. 야, 일종의 작가님이 사전 검열을 했네. 아니 예? 걱정을 좀 해주시더라고. 괜찮으시겠냐고. 예. 그래서 괜찮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뭐든 물어봐라.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댓글창에 한번 개혁신당 뭐 좀 질문 좀 받아볼까요? 예, 여하튼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가 네. 예, 이준석 대표와 관한하는 자기가 할 말이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예고편 비슷하게 띄웠어요. 노영희 변호사가 왜 할 말이 많죠? 저 그분도 명태균 씨가 잘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 강혜경 씨 변호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쭉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뭐가 많은 모양이더라. 아니 근데 그건 강혜경 씨의 주장이고 강혜경 씨하고 명태균 씨가 나눈 녹취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주장일 뿐이지. 근데 사실관계 정확히 확인이 안 된 거고. 네. 그 법사위 국감에서도 사실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스피커폰으로 많이 틀어놓고 얘기를 했다 하니 혹시나 여사의 목소리나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간접적으로라도. 그런데 사실 그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지났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뭐 근데 명태균 씨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센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죽하면 여당의 어제 법사위원들도 증인에 대한 신뢰감이 상당히 든다. 예, 그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여러 여당 의원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그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있냐 없냐 주술사까지 나왔는데 무슨 목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건 상당히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이 두 분의 그 뒷부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거부터 해요? 네. 김준욱 대변인이 또 바꿨어요. 원래 윤한 이분들이 이어가야 되니까. 아니 이분들이 진짜 그 진행자를 너무 힘들게 하시네요. 지금 네. 말씀 나온 건 이어가야 되니까요. 그럴까요? 네, 예, 네. 그러면 바로 바꿔서 네, 법사위 네, 국감 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또 윤한 면담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바로 바꾸겠습니다. 하여간 무엇이든지 다 준비되신 분들이라서 좋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관전평부터. 네. 저는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파괴력이 약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나 그 여사하고 그 나눈 대화 그걸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 혹시 그것을 간접적으로 녹음을 하진 않았을까. 만약 그 이라도 만약 그런 게 나왔다면 그 파괴력은 엄청나게 컸을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안 깠는지 아니면 뭐 선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조금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접 녹음한 거를 틀면 국감장이어도 이분은 그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통비법상 처벌 대상이 될 거예요.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건 못 트는 거죠. 야당 의원한테 주고 야당 의원이 트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제가 당연히. 보기에는 그거는 그걸 감당하고 해야죠. 아니 그걸 왜 감당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제 왜 쓸데없이 그런 감당을 해요? 강혜경 씨가 어제 그래서 본인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저는 명태균 씨가 공개하면 되죠. 뭐 본인이 이제 그 주고받은 거니까. 그래서 예. 명태균 씨가 갖고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 또 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어제 좀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겠죠. 갖고 예. 있을 겁니다. 명태균 씨 다 녹음했을 거예요. 예. 어제 제일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제 비로소 이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이 문제의 본질을 어제 이제 방향을 잡고 문을 열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명태균 씨가 하도 많은 얘기들을 꺼내 놓다 보니까 사실 명태균 씨가 꺼내는 걸 따라가기 바빠서 이 문제의 본질에서 자꾸 격가지로 빠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다시 한번 이제 문제의 본질이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온 게 어제 전현희 의원이 이거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누가 준 겁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강혜경 씨가 김 여사가 줬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줬다. 네. 그리고 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들에 대해서 그동안 나왔던 녹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줬다 하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자꾸만 던지는 그런 이슈에 쫓아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그 단독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명태균 씨가 한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그랬죠. 근데 그 메시지를 던지자마자 모든 언론이나 이 국민들의 시선이 우리 오빠가 누구냐, 그렇죠. 여기에서의 오빠가 누구냐로 전 국민 오빠 찾기 운동부. 그렇죠. 네. 그렇게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화제 이슈를 전환하는데 상당히 능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맞아요. 평가했잖아요. 예, 예. 다시 문제의 본질로 들어와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이 공천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전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게 핵심이죠. 여기로 다시 어저께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왔다 네. 하는데 가장 그 의미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오늘 도하 모든 언론들이 정치면에 혹은 또 일면에 그 김영선 공천 김 여사가 줬다. 이게 딱 김 여사가 김영선 공천 줬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상당히 많이 뽑혀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인 입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입장은 없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으로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느낌이 좀 드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는 얘기가 네. 그 강혜경 씨 주장이고, 그다음에 강혜경 씨는 결국 명태균 씨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나 김건희 여사의 녹취, 그 예를 들면 공천에 개입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명태균 씨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까세요. 까셔야 돼. 네. 가지고 있다면 명태균 씨 까셔야 돼. 까셔야지. 왜 본인 유리한 부분만 네. 이게 슬슬 이렇게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 부분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왜? 그분의 주장이니까. 아니 근데 강혜경 씨의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스픽스라는 미디어에서 그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땡땡 소장을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강혜경 씨의 그 주장과 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의 주장이 일치해요. 어떤 대목에서 일치하냐면 여론조사 뭐 하는 거요? 여론조사도 포함이 되지만 영적 대화, 그 다음에 주술사, 그 다음에 그 무사, 뭐 이런 내용들이 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강혜경 씨의 주장이다라고 일축하기에는 그 발언의 신중성이나 어제 이제 국감에 그 한 5시간 정도 출석해서 쭉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특히 이제 뭐 아주 그 정치인들 하듯이 제가 드리는 리스트 말씀은, 쫙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건 드리는 안- 말씀은 예.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걸 계기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스모킹 건으로서의 상황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보세요? 저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사실 강혜경 씨가 우리가 알았던 내용도 있었고 몰랐던 내용도 있었고 많은 얘기를 쏟아냈어요. 근데 공천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명태균 씨의 역할 부분하고 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누었다는 그 영적 대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걸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 하나씩 다 이렇게 잘라서 소분해서 봐야 된다. 소분해서 봐야 된다. 네. 특히 이제 영적 대화 부분은 사실은 저는 맨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었던 네.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앞에 나오면 네. 다른 핵심 그 팩트들이 가려질 수 있다. 이 영적 대화라는 게 사실 이게 그 증언들은 있는데 물리적으로 뭘 보여줄 수 있는 건 아직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강혜경 씨의 진술이 마치 다 그냥 뇌피셜처럼 들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두 분이 지난번에 한 장면, 이 공개된 이 캡처 사진으로 공개된 그 한 장면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상당히 많은 의지를 하고 있고 그 의지에 따라서 특히 명태균 씨를 다른 호칭도 아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써가면서 네. 뭔가 대화를 나누는 거 그리고 마치 약간의 어떤 그 지배를 받는 듯한 그러니까 이게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약간의 가불이 형성되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은 그 한 장에서 받아봤는데 그런 것들이 두 분의 대화 사이에서 있었던 이 영적 교감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이제 그 부분은 좀 뒤로 하고요. 제가 먼저 이제 우리 총장님 나와 계시니까 네. 어제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그 처음 나왔던 것 같은 제가 그동안 팔로우했던 중에 처음 들었던 부분이 22년도 4월 3일 날 강혜경 씨의 녹취에 네. 보면 이준석 이준석 대표가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와 봐라. 그게 있다면 그걸 빨리 준다면 내가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그 단순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두 사람이 이 공천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 논의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지시 내지는 뭐 부탁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봤었는데 네.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나름의 또 여기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와 윤상현 의원도 함께 협력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건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제 처음으로 나온 저는 뭐 제가 본 주장이라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니 오늘 페이스북에 썼던데 보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예, 1시간 전에 네. 예, 이준석 의원이 1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전략공천 지역 정하는 것은 대표 이준석, 공관위원장 윤상영이 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코미디이다. 원래 공관이나 최고위가 하는 거다. 그냥 자극적으로 이런 게 문제라고 하는 건 파일럿이 비행기를 착륙시켰으니 문제다 같은 식의 이야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전략지역으로 하냐는 지방선거 공천에 밀려서 5월 2일 공관위가 구성되고 5월 12일 후보 등록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심번호 추출기간 5에서 10일가량을 산정하면 경선 가는 기간이 거의 없어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는 전략공천으로 진행하기로 한 거다. 이런 얘기 등등 하고 있고 김영선 후보가 이기는 조사가 있으면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는 공천에서의 기본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김영선 그리고 김종양 현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만 놓고 본다면 실제로는 그 명태균의 목소리가 이제 그렇게 들리는 거죠. 이준석이가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준석이가 이제 공표든 비공표든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면 그러면 전략공천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그 김영선만 전략 공천을 했으면 문제가 되겠지. 네. 근데 그때 당시 7군데인가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네. 5군데를 전략 공천했고 2군데만 그 아마 다른 방식으로 했을 거예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네. 제주는 경선했던 것 같고 인천에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었잖아요. 예. 그럼 그 대항마를 누구로 할 거냐를 굉장히 고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네. 나머지는 대부분 그 당시에 보수가 우세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김영선만 예를 들어서 따로 전략 공천을 했다면 그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근데 거의 대부분 5군데는 그냥 전략 공천해서 단수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 좀 튄다 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만 이제 네. 그 의문을 제기해 보면 당연히 전략 공천을 할 수 있죠. 특히 재보궐 선거처럼 이렇게 그 급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하고
이걸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무리 전략공천이라고 하더라도 당에서 여론조사를 직접 하고 또 당의 연구원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관위가 같이 공유하고 판단하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주장 이제 이 강혜경 씨의 주장은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에게 빨리 가져와 봐라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지금 빨리 갖다 줘야 되니까 빨리 조사 결과를 달라라고 얘기한 내용들 이 부분이 일단은 어쨌든 지금 주장이 나왔으니까 이 주장에 대한 그 확인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정상적인 방식이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외부에서 여론조사를 받아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의 자체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전략적 평가를 그러니까 할 테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 당에서 조사도 했을 거고 네. 기본은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아니, 했을 거요가 아니라 그때 사무총장, 비서실장, 정무실장이었나? 예. 잘 보고를 못 받으세요? 아니 왜냐하면 네. 그건 뭐 여론조사에 관련된 건 네. 당 대표하고 사무총장만 딱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예, 몰라요. 나머지 일체 뭐게 공개가 안 돼요. 공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공천에 관련된 건 거의 공유가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런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그 어쨌든 당 대표가 다양한 정보를 취할 수는 있어요. 뭐 그리고 여론조사도 하나만 봐서는 안 되겠죠. 다양한 조사를 펼쳐놓고 그 중에서 어느 조사에서는 누가 이기고 어느 조사에서는 누가 뒤처지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전략적 판단을 하는 건데 명태균 씨가 하는 조사에서 유독 특이한 지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제 박은정 의원이 국회 국감장에서 공개한 표가 있습니다. 그 준비되면 그걸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에서 유독 특히 명태균 씨가 한 조사에서 유독 1위가 많이 나온 조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무려 61번이나 윤 대통령 후보자가 1위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오세훈 김영선 8번, 이준석, 홍준표 7번. 뭐 나머지는 이렇게 쭉 존재합니다. 거기 뭐 여야 관계가 없는 이런 정도인데 과연 그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됐든 좋은 날 리서치가 됐든 이런 회사에서 공표용, 이거는 비공표용도 아니에요. 공표용 여론조사를 전수로 통계를 내봤더니 저런 특징이 나타나더라. 그렇다면 오늘 그 노영희 변호사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생각보다 끈끈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그 강혜경 씨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여론 조작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비공개용. 그러니까 공개용과 비공개용의 여론조사가 있는데 뭐 비공개용이라고 해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명태균 씨가 상당히 여러 번 손을 댔고 또 명태균 씨는 공개용에도 손을 댄 혐의 때문에 여러 차례의 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금 명태균 씨가 뭐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도 몰랐을 수 있어요. 이분의 존재를 이런 이 과거가 있다라는 걸 몰랐을 수 있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온 손을 댄 조작이 의심되는 그런 자료를 또 참고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게 전체인지 아닌지는 저는 전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두 분의 관계성은 한번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리기 위해서 아까 제일 먼저 이 부분 네. 말씀드린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아니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김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냐 네. 이거지. 네. 뭐 이준석 대표가 대표 시절에 예를 들면 여론조사가 있다면 당연히 가져와봐라 보게.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보고 본인이 공천에 결정적인 걸 하는 게 아니고 사무총장을 통해서 공관위에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대표가 이런 조사가 있다니 참고해봐라. 뭐 이런 수준이었을 거라고 보고 그걸로 결정적인 무슨 뭐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경우는 여의도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기본 조사를 다 해요. 그렇겠죠. 공천에 관련돼서는.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이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뭐 협업이라는 표현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천에 개입한 단서나 확실한 증거나 이게 이제 현출이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또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작 지시가 있었고 그런데 대선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도 어떤 보정이 아니라 조작을 지시하거나 그런 정황이 있다면 이것도 현행법상 위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이 중앙 정치에 그러니까 지역 정치에서도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앙 정치로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명태균 씨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이 여론조사라는 무기를 가지고 일단 활동을 했던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접어두고 잠깐만 제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이게 이제 4월 초잖아요. 네. 이 대표에게 당시에 여론을 줬다라는 게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이제 5월 초에 공관위를 구성을 하는데 이때 이제 5월 9일날 녹취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녹취입니다. 거기 보면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그 전까지는 이 김영선 의원의 전략공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대통령한테 전화한 거 아니냐.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한테 통화했더니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일하대 라면서 윤상현 끝났어. 맞아요.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하면 윤상현 그 공관위원장은 김영선 의원을 이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김영선 의원이 거기에 의중에 담겨 있지 않았었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론인 그렇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결론을 뒤바꾼 거다. 사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본질.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부분의 핵심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윤상현 의원이 끝났다는 얘기가 다 끝났다. 뭐 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바로 5월 9일날 녹취가 끝나고 5월 10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바로 전략공천이 발표가 되는 그렇죠. 이 상황까지 여기에서 이 강혜경 씨는 일관되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확정받아 왔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그 노력이 이제부터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어저께 강혜경 씨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 이 과정 속에서 녹취도 공개했고 또 이 그 명태균 씨가 서울에 얼마나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강혜경 씨가 기차표, 비행기표 또는 자동차 차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에 대한 걸 어레인지 했었던 그 실무 담당자 실무 담당을 총괄했던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제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그때 보는 경쟁자가 거죠. 김종양 이었죠. 네. 예. 네. 그래서 이 지금 김종양 의원이 경쟁자였는데 네. 그때 이제 공천을 못 받았으면 네. 본인이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양반 그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내용을 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공천에 대해서 그럴만하다, 그럴만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없었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착해서 참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김재원 의원 식으로 착해서 참는 거 아니야? 했다, 문제 있다, 여사가 개입했다 이런 네. 말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의원이 돼 있잖아요. 네. 의원이 돼 있고 이제 그 공천이나 선거 때 경쟁을 해갖고 본인이 쓰라린 맛을 네. 보게 되면 네. 그 아픔이나 그 고통이 뭔지는 알잖아요. 아니 홍준표 시장도 알지만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정상의 상황을 절반 보면 네. 상황이고 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강혜경하고 명태균하고 둘이 대화 내용 특히 이제 명태균이 자기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전화했고 여기서 끝났어. 내가 받아왔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지금 녹취가 돼 있는 거고 그걸 푸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주장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여사나 대통령이 내가 그렇게 해. 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내 근데 얘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통비법 때문에 공개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리고 얘기는 명태균 씨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사나 예. 수사나 뭘 통해서 만약 그런 밝혀야죠. 게 나와야 예. 나와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 이 주장만 가지고는 예. 그래 그럴만 하겠네. 이런 정도 얘기 이상이 나가기 쉽지 않다 이 소리. 근데 중요한 건 창원지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예. 말씀 주신 부분에 예. 대해서 제가 거의 대부분 동의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한방, 결정적인 물증이 어제 공개된 건 아니다. 그냥 의혹만 제기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선 사실 수사가 필요한 거고 지금 창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창원지검이 뭐 그런 수사에 대한 적극적 의지 정말 탈탈 한번 털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을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회의적이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그러니까 않는다.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2,000장이 있다면 2,000장. 네. 그중에 문제되는 게 한 200장 예, 된다며. 예. 그 200장이 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이 근데 그거는 스스로 본인이 공개할까요 뭔가 지금? 아니 근데 이 200장이든 2000장이든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씩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딜의 조건으로 하고 근데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취재했던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반신반의하게 되는 게 이 사람이 처음에 저한테 백곡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곡지를 다 공개할 거다. 차근차근 하나씩 다 공개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통화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백곡지는 만들기에 따라서 200곡지도 될 수 있어.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000개가 4,000개가 된다고 할 수도 있고 2,000개가 1,000개, 200개가 100개 이렇게 막 고무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보다는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4,000개를 냈다는 거잖아요. 파일을 창원지검에 남아 있는 게 22,000개가 있어요. 아니 어제 본인이 22,000개? 아니 왜 2만 페이스북에 올렸어? 아니 26,000 뭐 500 몇십 예, 개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4,000개를 제출했으면 남아 있는 건 22,000개인 거지. 그러니까 남은 게 22,000개인데 이분은 어제 굉장히 절제된 언어를 쓰면서 그 정치인들이 여야 의원들이 확인해 달라는 것만 딱 확인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예컨대 굉장히 실명도 그 공개하지 않았고. 멘탈이 강하신 분 같았고요. 예. 오늘 아침에 뭐 언론에 잠깐 네. 전화 연결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어제 굉장히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힘들죠. 네, 그래서 예. 오늘 아침에 응급실에 가셨고 지금 응급실에서도 지금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좀 의사 어려워서 여기도 의사 의료 대란이 네, 문제가 되고 네. 있어. 의사가 없어서 그래서 진료를 못 일반 진료를 기다려야 받아야 되는 된다. 상황이라 응급실에서는 조치를 못 받고 일반 진료를 기다리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까 전화 연결이 네. 조금 짧게 있었는데 이분이 저는 뭐 이분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어쨌든 본인이 여러 가지 지금 개입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사실은 여론 조작 부분도 이분이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아마 이분도 실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선거법 위반, 또 정치자금법 위반 다 이분 손을 거쳤기 때문에 이분은 본인이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네. 그리고 국회에 나가서 또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그 거짓인 경우에는 또 위증죄의 처벌까지를 감수하면서 어제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용기 있는 분이고 또 멘탈도 굉장히 강하신 그렇죠.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고발이 돼 있고 네. 검찰 수사 중에 있는 분이죠. 뭐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상당히 본인도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맞죠 또. 근데 이제 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그 김용민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본인이 이제 그 여론조사 지시를 받아서 명태균 씨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고 이것은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오늘 모든 언론들이 이제 그거를 쓰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4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래서 안 나오나? 그래서 본인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 텔레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좀 띄워줘 보시죠. 네, 텔레그램 메시지를 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면 일단 김건희 여사한테 오후 1시 19분에 온 거예요. 4월 6일이에요. 이게 몇 년도 2022년인지 2023년인지 2024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4월 6일인데 김건희 여사가 보낸 겁니다.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 최근 김건희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태균 가로 열고 70년생 가로 닫고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사주를 보러 창원을 찾아갈 정도로 국민의힘 고위관계자 사이에 입소문이 난 인물로 확인이 되는데 과거 창원 일대 공중전화번호 부책을 만드는 사업을 하다가 공중전화 자체가 거의 없어지자 10여 년 전부터 사주를 보는 무속인으로 전향함. 이걸 김건희 여사가 보낸 거예요. 명태균 씨한테. 13년 명태균 좋은 날 대표이사는 창원대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함. 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태균의 조언 때문이라고 전해지며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에게 점사비를 받지 않으면서 김 여사로부터 더 신뢰를 받았고 김 여사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어 국사까지 논의한다는 소문이 있음. 이 내용을 김건희 여사가 보냈고요.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답을 보냅니다. 크크 아이고 이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 여사님 그냥 저냥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소문이 있으므로 끝나네요.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라고 해서 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보니까 올해 4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고 또 엘리자베스 2세 그 여왕 장례식장 뭐 이런 부분들이라면 이미 그 21년, 22년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이 지금 그 여사께서 보낸 내용 요거는 그 어떤 보고를 받은 내용 같으신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민정비서실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내용들을 받으면 정보 보고죠. 정보 보고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사님이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알고 있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보냈다라는 건 뭐냐하면 당신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뭐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편으로는 조심해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들리니 뭐 알고는 있어라. 뭐 이런 취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사께서 올해도 올 4월 달에도 명태균 씨하고는 이렇게 스스럼 없이 문자를 주고 받는 또 그리고 뭐 명태균 씨도 뭐 이렇게 소문이 있음으로 끝나는 거다. 뭐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라고 되어 있네. 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는 것은 계속 뭔가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로부터 이게 만들어져서 정보 보고가 가는 건지 김건희 여사가 이건 또 어디로부터 얘기를 들은 건지 민정에서 취합한 정보인 건지 이게 정보지에 또 떠돌아다니는 건지 엘리자베스 여왕이 2022년 9월 8일 날 사망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2년 4월 6일은 아니죠. 아니네. 최소 2023년 또는 2024년. 그럴 수 있네요. 2024년은 올해잖아요. 그렇죠. 올해 4월 10일이 총선이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총선의 그 공천 문제로 김유사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거라고 보면 2023년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올해 공천을 못 받았는데 저런 그걸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걸 여사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받고 보내줄 정도 된다면 지역이든
아니면 뭐 이 중앙에서 찌라시 소위 네. 얘기하는 찌라시 개든 네. 이런 데에서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문이 일단 이렇게 돌고 있었다라는 건 파다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확인이 파다했어요. 되는 거죠. 예. 이게 아니, 이제 그러니까 두 네. 분이 네. 친분이 있고 네.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 오빠 그 문자 또 확인해줬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게 돌고 있다 하고 보내준 것만 해도 굉장히 신뢰관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그 현직 대통령 부인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하고 이런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게 뭐 이런 소문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앞소절 뒷소절은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이 꼭 항상 딱 한 대목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확인할 수 없어서 경우에 따라서 뭐 실수하거나 실언하면 또 그거 딱 잡아가지고 이제 공격하고 뭐 이런 방식의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현직 대통령 부인이면 아니 하다못해 그냥 뭐 구의원 부인만 하더라도 내가 구의원 부인인데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제대로 해야 미셸 오바마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내가 똑바로 잘 문제없이 살아야 버락이 똑바로 잘 정치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런 정보지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주고받았던 7시간 대화록만 보더라도 왜 이명수 기자가 필요했겠습니까? 일종의 정보원 이런 개념으로 이명수 기자를 쓰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런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도대체 뭘 도모한 건지에 대한 비판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보통의 정치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꼭 이런 표현을 하긴 좀 뭐합니다만은 감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가까우신 분들은 좀 얘기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여의도에서 예를 들면 누구 그럼 알만한 사람들인데 그 알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경우가 녹취록에 많이 나와요. 그러게. 예. 이전에도 한번 녹취록 공개돼 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근데 뭐 그분은 또 무림의 고수라고 얘기하는데 여의도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림의 곳은 또 누구예요? 예? 예? 아니 우리가 아는 사람은 건진, 무정, 아니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박재권, 녹취록 예. 나와 갖고 예.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 이제 뭐 당을 뽀개버리겠다. 예. 대통령 전에 했던 사람. 예. 그때 뭐 시민사회 수석하고 그렇죠. 뭐 주고받았다는. 예. 뭐 그런 여의도 잘 모르거든요. 그분들. 예. 근데 왜 그분들 그런 분들하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 그런 분들하고 진짜 예. 대통령 후보든 대통령 당선이든 대통령이 되셨든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권 후반부도 아니에요. 이제 네. 중반부로 돌아가는데 사실 해야 되는 정책 과제들은 하나도 이행이 안 됐어요. 교육, 노동, 연금, 뭐 개혁 뭐 하겠다는 의지는 있잖아요. 있어요? 있다 의지는 그러잖아. 있지. 2,000명? 있다고. 2,000명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 말만. 수준인데 근데 제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펄펄 끓는 솥에 삶아 먹고 있다. 총장님을. 2021년 12월 13일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 이제 꿈 해몽 관련된 건데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이 이제 세 사람이 원조 윤핵관 3인방인데 이 세 사람이 총장님을 펄펄 끓는 솥에 삶아 먹고 있다고 했지. 그랬을 때 적중하셨네요라고 합니다. 내가 말한 게 맞았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맞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당시에 사실 윤핵관과 누굽니까 명태균 씨 간의 어떤 알력 관계라고 해야 될까?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를 신뢰하는 것 같고 윤핵관은 명태균 씨를 정리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거기에서 장제원 의원이 가장 세게 명태균 정리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었다더라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장제원이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네. 윤한홍 윤한홍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윤한홍 의원이 경남지사 맞아요. 출마하려고 했었죠.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예.
박완수 지사가 됐죠. 박완수 지사 밀린 거죠. 밀린 상황이 돼서 예. 그때 아마 좀 틀어졌구나. 그런 게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예. 소문은 네. 윤한홍 의원이 세게 얘기를 했다. 명태균 정리해라. 그런 소문이 있어요. 예. 그런데 명태균이 이긴 거네. 정리가 안 됐잖아요. 윤한홍 의원이 정리가 되고 명태균 씨가 힘을 윤한홍 의원이 정리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그 윤한홍 의원님의 말을 듣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처음 해명 나온 게 두 번 만나고 정리됐다. 그 뭐 멀리 유세장에서 보이길래 누군가가 뭐 말을 해서 정리했다. 그 말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윤한홍 의원이 아닌가 이런 예측이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꿈 얘기로 그 무속 얘기로 넘어왔는데 네. 이제 이게 무속이냐 아니면 그 영적인 대화냐 또는 뭐 어제 뭐 상당히 많은 얘기 중에 뭐 안진뱅이 모두 있고 뭐 이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네, 평화만 저는 뭐 제가 뭐 옮기기도 좀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어깨 위에 올라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김건희 여사라는 거잖아요.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도 사실상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막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조종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막후에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제가 너무 순한 맛을 표현했나요? 순하게 얘기한 거죠. 우리 저희 그 매운맛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사 고수들이 저희가 보는 방송에 지금 13,000분이 넘게 보고 아니, 계시는데 매운맛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순한 맛 말고 매운맛으로 한 분이 당선된 게 아니고 두 분이 당선. 공동 정권. 네. 아니 부부가 당선된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아니 어제 중앙일보에서는 무슨 표현을 썼냐면은 권력 동업자. 어제 중앙일보에서는 권력 동업자가 아닌 인생 동반자로 남아라 이런 조언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 나와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실을 공유했다. 그렇죠. 그래서 부속실 제2 부속실이 처음부터 있었으면 여사의 반경이 좁아져요. 네. 아예 딱 그 부속실에 갇히게 되는데 그 부속실을 이미 넘어서서 대통령실 자체를 나는 공유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결국 사실상 권력을 공유한 거죠. 예.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행사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아니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이 정권 탄생에 지분이 있다 나는. 그래서 권력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못 막는다 김건희 여사를. 아니,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됐는데 이 소리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됐는데. 예. 누가 만들어준 건데 그 예. 자리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 정도면 지난주에도 진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예.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2016년도에 데자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하고 상황이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그때보다 더 센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근데 기자들 세죠. 사이에서는 센데 예. 최소한 이 한 편의 드라마가 흥행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흥행 요소가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사랑도 들어 있어야 되고 증오도 들어 있어야 되고 막 들어 있는데 이제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무속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에요. 당시에는 오방색이 어떤 그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오방금. 오방금 예, 해가지고 그 맞아요. 당시에 취임식하고 광화문에. 가는데 뭐 광화문에 뭐 있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로만 그 하나씩만 이렇게 낱개로 보일 때는 의미가 없지만 지금처럼 사실관계와 또 그런 것들이 엮이면 이게 아주 이제 흥행적 요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합 드라마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이면 이제 이건 다 어제 그 발언으로 어제 국회에서 증언으로 이제 다 갖췄다. 네. 이제 이게 얼만큼 흥행될지는 앞으로 대통령실의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부터 언론들이 뭐 계속 또 파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의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밝혀지느냐 하는 부분일 것이고요. 당시에도요. 제 기억에는 검찰의 수사가 맨 마지막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전에는 어쨌든 언론들의 역할을 했고 또 국민들이 의혹에 대해서 밝히라는 요구를 했고 지금 이제 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언론이 9월 초에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했을 때만 해도 거의 메이저 언론들이라고 하는 쪽에서 붙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9월 중순 이후에 말쯤 되면서 이제 서서히 하나씩 둘씩 붙었고 10월 초에 제 기억에 3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 동아일보가 명태균 씨를 단독 인터뷰를 해서 일면과 뭐 몇 면에다가 아주 한 면을 통으로 이제 썼지 않습니까? 그 네. 이후에 불과 지금까지 아직 보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는가. 어제 아까 뭐 우리 저기 장 기자님께서 보여주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젯밤 하루 동안 나온 단독 기사가 얼만큼 많은 양이었는지 아까 저한테 자랑해 주시던데 단독 이만큼이에요. 네. 단독만 진짜 무수히 많은 단독이 나오고 네. 있어요. 오늘 또 나왔어요. 네, 그만큼 지금 이제 언론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11월 2일 날 지금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11월 1일 날 문영희 국감에 강혜경 씨가 또 출석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2016년도에 데자부 같은 그런 제가 현상들이 지난주 방송 나올 것이다. 끝나고 네. 그 방송 때는 얘기를 못했지만 방송 끝나고 어. 이제 시작이다. 네.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 네. 하나하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이게 딜이 안 될 거니까 공개되면 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이 이미 공개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점점 몰리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누가요? 윤석열 정권이? 네, 예. 그런 상황이 되면 네. 결국 하나하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든 예. 대통령 부인이든 뭔가에 관련된 뭐 목소리가 나오든 아니면 뭐 텔레그램이든 아니면 뭐 문자 메시지든 카톡이든 네. 김건희 여사 뭐 텔레그램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디오 뭐가 공개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뭐 더 센 게 이렇게 나와요? 더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하거나 뭘 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예. 뭐 그런 게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생길 수 있다 예, 이거죠. 예. 근데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회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네. 국회가 국정조사라는 걸 발동을 해서 엄청나게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특검으로 이어지면서 수사가 됐어요. 예. 네. 그렇듯이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점점 생기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네, 지금 제가- 10시 23분인데 저희가 7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오늘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이 그 칼럼을 썼어요. 센 칼럼을 쓴다고 했는데 제목이 이준석은 떳떳한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쓰고 있냐면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이준석의 변호인을 명태균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다. 그리고 한때 이준석과 너무나도 가까웠던 모 인사는 이준석이 주범이라고까지 단언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고 난 뒤 이준석은 사실상 명태균 변호사를 자처했습니다. 강혜경 씨조차 깎아내리며 진실을 호도하려 애썼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이준석이 주범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뉴스토마토에서 네. 취재를 해서 그 내놓은 기사와 이준석이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게 약간 다를 수 있죠. 결이 다른 네. 부분을 가지고 이준석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문제가 핵심적으로 국민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나머지는 다 격가지예요. 근데 격가지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나머지는 다 여론 조작도 사실은 아니 나머지는 다 격가지지. 네. 왜냐하면 문제는 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느냐의 여부거든. 그게 사실상 국정농단의 그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이준석을 공격하는 소재로 또는 답정너처럼 이준석 너가 얘기해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좀 설명을 좀 하시기 그래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시간이 안 남아서 네. 얼마 없어가지고 예. 오늘 아침에 뭐 또 그 이게 우리가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네. 만남도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는데 네. 딱 하나만 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오늘 아침에 TV조선이 단독으로 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 쪽에서 친한계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극명하게 갈려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어젯밤부터 계속 굉장히 불만적인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정리를 해주겠다. 근데 어제 참석한 사람이 3명밖에 없는데 고위 관계자가 정리한다라는 건 정진석 이건 뭐 실장이네요. 정진석 실장밖에 예. 없는 거죠. 근데 실명은 아니고 고위 관계자라고 해가지고 원래 고위 관계자는 비서실장 비서실장. 말하는 거예요. 네. 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대통령의 입장이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서 아,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명태균 씨가 처음에는 좀 알았는데 조언도 좀 받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호하게 잘랐다. 그 문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윤한홍 의원이 저 사람 멀리해라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멀리한 것이겠죠. 그러고 나서 김 여사와 명 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일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잘랐는데 집사람이나 가족은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냐. 나 몰래 어쨌든 명 씨를 달래고 좋게 선거를 치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그게 가족들의 역할이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박절하지 못해서가 나오는 거 아닌가. 네, 그러네요. 결국은 대통령께서는 여사가 뭘 했는지 또 여사의 그 여사의 일가 소위 친오빠까지도 명태균 씨하고 만나서 뭔가를 했겠지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떳떳해. 나는 확실히 잘랐어. 네.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가지고 과연 이게 또 수습이 될라는지 지금 저는 그 대통령 발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보성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일보인데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 야당과 같은 입장에 서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집사람이라고 칭호를 하면서 집사람 이미 많이 지쳐 있다. 예, 지쳐 있고. 대외 활동 많이 하지 않을 것.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많이. 예, 조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은 나가야 되니까. 외국은 나가야 되니까. 예, 순방은 가야 되죠. 자, 그리고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 문제 있는 사람 알려주면 조치하겠다.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문제 있는 사람이 없다는 판단인 거예요. 어저께 그 문제 있다고 지적한 사람도 같이 산책을 했다던데. 7인방? 7인방? 7간신? 예, 같이 산책했는데 그 사람이 문제 있다고 볼 수 없는 거네. 그 문제 없다고 예. 대통령은 믿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문제 있는 사람 알려줘. 그 명단을 주면 내가 정리할게. 이런 건데 진짜 그게 몰라서 누군지 묻나? 진짜 모르는 건지 정말 아니, 없다고 칠상시는 믿는 건지. 칠상시, 십상시는 안 보이죠. 충신으로 보이지.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명태균과는 중간에 이미 단절이 돼 있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단절이 돼 있고 집사람이 이미 많이 지쳐 있다. 누가 어떤 문제인 건지 알려주면 조치를 내가 판단해 보겠다라는 것이고, 이 내용은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보여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전해 있고요. 이미 집사람이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한다. 의욕도 많이 잃었다. 의욕도 많이 잃었어. 중요한 거. 김건희 여사가 의욕도 많이 잃었어요. 이미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니면 대외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의혹 규명과 관련해서는 이미입니다.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명태균 씨가 많이 했다. 이후 중간에 명 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은 나와 달라서 명 씨를 달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박절하지 못한 거죠. 박절하지 못해서 김건희 여사는 박절하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 명태균 씨하고 계속 이게 소통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다. 아니 오히려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거야 또 다른 문제예요. 여사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을 윤석열을 뽑았지 김건희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본인이 부부로 선출된 걸로 안다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 의혹을
사실은 당선되자마자부터 잃었어야 되는 건데 아니, 후보 일치로 시절에 약속했던 거잖아. 후보 시절에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집안에만 있겠다. 그 뭐야 아내로서 아내로서 내조의 내조만 역할만 하겠다. 하겠다. 다른 거 하지 그러니까 않겠다. 그게 국민을 속인 거라니까. 그렇죠. 제2부속실을 처음부터 만들었어야 돼. 그래서 여사에 관련된 인사와 예산 딱 확정지어서 이것만 해 하고 했으면 오히려 투명하게 다 보일 거란 말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온 단독 중에 제일 좀 뜨아했던 게 뭐냐면 네. 어저께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제로 콜라 줬잖아요. 그리고서 면담 결과가 제로였는데 오 드림 연구소. 야. 네. 김진욱 드림 연구소. 그런데 예. 문제는 대통령께서 나 저녁 약속 있는데 그러고 가신 거잖아요. 근데 네. 추경호 불렀어. 저녁 약속에 추경. 추경 지금 당내 중진들과 추경호 원내대표라고 하는데 당내 중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건 아직 안 나왔는데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한 건 맞다 이렇게 지금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브리핑도 안 하고 집에 가버렸구나.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저녁 약속이 누구랑 한 건지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니 근데 그 정도 얘기를 하고 네. 보통 이게 분위기 좋고 이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내 인사와 청와대 비서실장 등 그 식구들하고 저녁을 먹었다는 거야. 나 이런 저녁 있으니까 먹고 가 이랬어야 되는 거 그러면 아니야? 같이 먹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저는 그 상당히 호방한 성격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당연히 그건 그럴 수 있는 건데 예. 너는 가고 나는 불러서 뭡니까 예약 주는. 제가 볼 그렇게 때는 만나기 싫었던 거예요. 이것을 저 나름대로 해석해 본다면 이제 심리적 분당 상태를 넘어서 물리적 분당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사실 오늘 나온 그건 그 민주당의 얘기를 희망사항이고. 아니 근데 오늘 나온 대통령 태도 보면 탈당 분위기 아니에요? 아니 쫓아내지 본인이 그러니까. 나가. 아 한동훈 대표 쫓아낸다. 찬바람 불기 전에 지난번에 쫓아낸다 했는데 진짜 그러네. 한동훈 대표의 이 김옥균 프로젝트. 김옥균 그러니까. 프로젝트 네. 이제 맹렬하게 가동될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네요. 금정이나 강화를 졌으면 쉽게 정리를 하는데. 실제로 친윤계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퇴하라고. 그게 정리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재보고를 일단 평년작은 했기 때문에 네. 예? 지키는 상황인데 여기서 잡겠죠. 어떤 구실을 잡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당내 권력 수행은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무려 3분이나 더 지나서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점점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매주 불러주세요. 자꾸 저기 위기의식을 느끼시나 봐. 댓글창에 김철근 왜 불렀냐 막 이렇게. 예, 조심하세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